그 남자는 왜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평생을 그의 아내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조차 나를 여보라고 한번 불러주지 않았다. 병실에서 혼자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은 해놨지? 죽기 직전까지도 제게 부탁한 건 밥상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평생 집안일을 해주는 손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을 비우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경기도 양평에서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김장하고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보지 못한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평생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 정임이. 어이, 애미야. 이 네 가지가 제가 평생 들은 호칭 전부였어요. 결혼 생활 48년. 단 한 번도 여보, 고마워 오늘 힘들지 않았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밥은 됐냐?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바지 다림질은 왜 구겨졌냐?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 기계였어요. 남편과 결혼한 건 24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참 어렸고 시집만 잘 가면 행복하다 그런 시절이었죠. 시아버지는 엄했고 시어머니는 제 모든 걸 지적했어요.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밥이 뜸이 덜 들었네. 애미야, 이게 살림이냐? 남편은요? 저를 변호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자 앞에서 내 말대꾸는 하지 마라 그게 남편이 처음 한 말이었어요. 애를 낳고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분만실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다급해졌을 때조차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간식은 어디 있어요? 배고프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아내로 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남편 월급도 평생 제가 직접 만져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용돈을 주듯 말했죠. 이걸로 식비하고 애들 키워. 모자라면 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모자라면 또 욕을 먹을까봐.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떠났고 남편과 저만 집에 남았을 때 더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TV 소리만 키우고 저는 뒤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집안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제가 119를 불렀죠. 저는 48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켰으니까 그래도 위기 때는 내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남편이 한 행동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배우자가 얼마나 돌보셨냐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돌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제 할 일 했죠. 제 할 일? 남편은 평생 제가 밥 해주고 옷 빨고 집 지키고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그 모든 걸 당연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그래도 마지막엔 여보 고생했다.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했어요. 근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밥 해놨지? 그게 저를 향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평생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저를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남편이 눈을 감는 순간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긴 감옥 생활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에서 저는 오히려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임 씨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다음엔 조문 안 와도 돼. 여자 혼자 산다니 불안하겠네. 남편이 있으니 먹고 산 거지. 그 말들이 한 대씩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48년 동안 그 집안에서 그 남자를 위해 살았는데 장례식이 끝난 날 시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임 씨, 남편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집은 우리 오빠가 사준 거니까 당연히 우리 몫이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모두가 저를 주인 없는 집의 관리인 정도로만 봤던 거죠. 저는 바로 말했어요. 집은 제 명의예요. 신우이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바꿔놓았던 걸 몰랐던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로도 며느리로도 엄마로도 살지 않겠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48년 동안 늘 투덜거리던 남편의 목소리, 괜히 TV 채널 돌리며 소리 지르던 그 짜증 섞인 기침 소리도 이제 없었어요. 침묵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48년을 버텼나?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그러다가 남편 장례식에서 들었던 말이 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여자 혼자 사는 거 위험하지 않나? 남편이 있어서 먹고 살았지.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어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남편의 그림자 안에 묶여 있었는지. 남편이 없으면 무너질 줄 알았던 사람들, 남편의 환불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집안 사람들. 그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집안일 제가 좀 도울게요.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만 들었으면 저는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이 제 가슴을 다시 꿰뚫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살면 엄마가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며느리가 슬쩍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라 힘들거든요. 엄마가 와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도움? 아니죠. 또다시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웃었어요. 이제 됐어.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도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게. 결정하고 나니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동안 열면 한숨부터 나오던 옷장, 남편 양복들, 오래된 서류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치 제 과거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옷을 정리할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살던 양평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저 집을 팔고 싶어요. 네. 할머니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제 집이니까요. 처음 제 입으로 제 집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그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부동산 직원이 와서 집을 둘러보는데 그는 말했어요. 할머니 집이 참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네요. 평생 고생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혔어요. 평생 남편이나 시댁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평생 고생하셨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밥하고 겨울에도 손 시려워 장도 깨트릴 뻔하며 김장하고 명절마다 무릎 안 굽힐 만큼 일했던 날들을. 남편은 그걸 단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었어요. 집은 금방 팔렸어요. 제가 정성껏 관리해서 그런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렸죠. 잔금을 받고 돈을 제 계좌로 확인하는데 마치 철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은 거였어요. 새로운 집은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로 정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여행 갔다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들으면 늘 이랬어요. 그딴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애나 잘 키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꿈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와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엄마, 그러면 저희는요? 이젠 너희끼리 살아.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시려고요? 그래. 남은 인생은 나한테 묻고 살 거야. 짐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을 기준으로 채워진 집이었기 때문에. 정작 제 물건은 박스 몇 개뿐이었죠. 의사 트럭에 박스가 실릴 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 현관문을 닫고 나는 속삭였어요. 정임아 고생 많았다. 제천 집은 작지만 정말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이고 바람은 맑고 깨끗하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 보였어요. 첫날 밤 나는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잠들고 누군가의 요구를 생각하며 눈을 뜨고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새집에 첫 아침 햇볕이 침대로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TV 소리, 그의 잔소리 없이 조용히 제 호흡만 들리더라고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입맛대로 아침을 차렸어요. 달걀 프라이 2개, 김치볶음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동안 내 밥은 항상 식거나 대충 때운 밥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남편 먼저 챙기고 남편 눈부터 보느라 제 밥은 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 후로 나는 제천 산책길을 매일 걸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해주고 말도 걸어주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양평에서요. 혼자 왔어요. 아이고, 멋있네. 여기 살면 오래 살아요. 공기 좋아서. 그 말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48년 동안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제천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응. 여기서 살고 싶어. 아들이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장례식 때 엄마가 너무 차가워 보여서 서운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서운한 건 나였어. 48년 동안.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 살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여러분, 72년을 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짧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엔 너무 길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혹시 저처럼 평생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